자, 저희가 이제 JSTL에 대해서 이일기체 이어붙이기, 문자열 이어붙이기 뭐 이런 거는 지금 테스팅 한 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나중에 한번 테스팅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뉴 하셔가지고 이제 폴더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폴더는 챕터 06이고요. 06, 07. 06은 안 하고 넘어갔네요. 06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빈이나 이런 거, 프로퍼티 빈 이런 거 세팅하는 거라서 그 부여객체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서 저희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했거는 챕터 07이네요. 07에 해당되는 거고, 뭐 JSTL. 이일객체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난번에 책만 보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JSTL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356페이지,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소스를 보실 거고요. 네. 자,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JSP를 한 개 만듭니다. 자, JSP 한 개 해당되는 걸 만드시고, 한 개는 컬러 셀렉트 폼 .jsp. 그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컬러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색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색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 지정되어 있는 컬러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인풋 태그 써가지고 컬러 입력하세요. 이건 좀 그렇죠. 그냥 인풋 태그 저희가 그 데이터를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폼 태그 한 개 만들어야 되고요. 폼 태그 한 개 만들어서 그 액션에다가 저희가 컬러 셀렉트 .jsp로 가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에 위치 정보를 쓰지 않았습니다. 슬래시 쓰면 맨 위에서부터 찾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슬래시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메소드는 안 썼습니다. 메소드는 뭐라고 쓴 거하고 똑같으냐면, 메소드는 이렇게 get이라고 써놓은 거하고 동일하십니다. 아시겠죠? get이라고 써놓은 거하고 동일하시고, 여기다 이제 컬러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한 개 만들면 되겠고, 여기다 라벨 한 개 붙였네요. 라벨 한 개 붙여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라벨에다가는 뭐 색상을 선택하세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라벨 쓰는 이유가 포 때문에 사용하거든요. 포라는 것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이게 포가 컬러예요. 컬러. 그러면 얘는 컬러는 이제 화면단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중에서 컬러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인데, 보편적으로 ID를 선택하게 됩니다. ID.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색상이라고 써놓으면, 컬러 또는 색상이라고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컬러라고 나오는 아이디랑 얘 명칭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서 여기다 BR 태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BR 태그 집어넣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색상이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셀렉트 괜찮습니다. 셀렉트를 사용해서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받으려면 ID는 이제 화면에서 컨트롤 할 때, 얘가 지금 요 포도 썼겠다. 그럼 포에 해당된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요 I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그 라벨에 해당되는, 요 색상에 해당되는 게 색성이라고 써놨는데, 색성은 또 뭐야? 색상이라고 써놨네. 요 색상에 해당되는 게 요 밑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데이터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임이 있어야 넘어가니까 이 중에 선택한 네임 이꼬로 이렇게 해가지고 쌍따비 찍고, 여기다가 또 컬러라고 썼겠죠? 컬러 썼습니다. 컬러라는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갔었고요. 그 컬러 안에다가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셔야 돼요. 옵션 그룹도 있고 옵션인데, 옵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기다가 빨강, 뭐 파랑, 그 색상표 쓰면 좋긴 한데 파랑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그 빨강, 파랑 이런 색상에 해당되는 이름이 지금 데이터는 아닌 거예요. 데이터 처리할 때는 이제 초록, 그 다음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글자를 그대로 넘기려면 요 상태로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기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글자를 그대로 넘기지 않고 값을 따로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 옵션에다가 밸류 속성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 이렇게 해서
밸류 속성을 지정해 가지고 쓰고 있다. 아시겠죠? 넘어가는 데이터는 1입니다. 1. 보여주는 데이터는 빨강이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경우에는 밸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여지는 것은 빨강이고요. 빨강이고 넘어가는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는 1입니다. 1.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다르면 옵션을 쓴다. 그 옵션에다가 밸류라고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다르면 밸류 속성을 쓰세요. 이렇게. 사용해서 데이터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하고 제가 처리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밸류 값을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밸류 V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밸류 찾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2 초록은 2번 파랑은 3번. 그냥 데이터를 한글 처리가 잘 된다면 그냥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처리를 하셔서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네. 제가 지금 밸류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안 쓰고 한글로 한번 넘겨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L객체에서는 이꼴 2개, 한글이라도 얘는 이제 이꼴스 메소드 쓰세요.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이너한테 시키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위한 객체가 EL객체라서 그 나중에 비교할 때 보시면 이 비교 한글이나 문자열이라도 얘네들이 비교가 된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폼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를 넘기려면 버튼이 한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버튼 태그와 인풋 태그가 있는데 인풋 태그는 넘기려고 시도한다면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타입 서밋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네임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네임을 안 썼어요. 밑에서는. 근데 버튼의 기본이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서밋이고 얘는 데이터를 넘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기능이 3개의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밋을 하거나 리셋을 하거나 그냥 버튼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사용하는 게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태그는 데이터를 넘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버튼으로 썼다는 얘기는 얘는 데이터를 넘길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클릭해서 그래서 이제 넘기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서밋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송이라고 여기다가 쓴 거 전송. 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보통 맨 마지막에는 버튼을 많이 쓰고요. 인풋 태그의 타입 버튼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서밋이나 리셋이나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 컬러 select.jsp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를 받아내는 컬러 select.jsp를 이렇게 new 하셔서 JSP를 한 개 만드세요.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컬러 select.jsp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드신 다음에 그 선택된 컬러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여기서는 EL과 JSTL을 같이 썼다는데 EL은 달러 중괄 알고 이렇게 쓴 거고 JSTL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것 대신에 이제 꺽쇠 표시만 태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EL과 뭐 JSTL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해서 썼다. JSTL을 쓰려면 JSTL을 쓰겠다고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EL은 그 통계 라이브러리 있는 거라서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러 중괄하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JSTL은 얘는 이제 태그니까 태그로 표준적인 태그 이외에 사용되는 모든 태그는 등록을 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걔를 표준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JSP 표준화된 태그다 이렇게 된 태그 랭귀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없는 태그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SP JSP 액션 태그입니다. JSP 땡땡에서 인크루드 이거나 포워드 이렇게 시키는 액션 태그 여기에 속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태그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등록하는 디렉티브 태그가 태그 lib 라이브러리에서 꺼내가지고 쓰다 이게 나오고요. 프리픽스는 보통 C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URI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다 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URI까지 자동으로 전부 다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는 JSP에 JSTL의 코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려면 이렇게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으로 나온 것 중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라이브러리 안에 등록되어 있는 그 네임스페이스들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제 억지로 쳐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틀린 경우가 많이 돼서 동작이 안 된다. 경고가 막 나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태그 라이브러리를 함께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C 태그 코어니까 C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넘어오는 데이터 검사를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자. 그 넘어오는 데이터의 EL 객체에서는 여기다 여기에 HTML 주석인데 HTML 주석에다가 달러 중괄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그 EL 객체가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HTML보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주석을 막 이렇게 아무렇게 달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 받을 때는 이제 EL 객체에 그냥 그 달러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EL 객체의 파람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람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때 썼던 네임이랑 똑같이 여기 네임이 지금 컬러입니다. 여기 네임 컬러 파람.name 이렇게 쓰시면 넘어오는 데이터의 네임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값을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찍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지?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파람. 넘어오는 데이터입니다. 그 파람. 컬러 이렇게 해서 받는다 이거죠. 이게 넘어오는 데이터니까 넘어오는 데이터는 HTML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찍히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찍고요. 받으려면 이제 폼부터 하셔야 되겠죠. 폼부터 해서 컨트롤 F11 눌러서 데이터를 넘기셔야 됩니다. 서버 돌리고 있고요. 열심히 돌고 있죠. 다 돌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색상을 한 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넘어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깃방식이기 때문에 주소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깃방식. 폼 태그를 만들었지만 깃방식이기 때문에 주소 뒤에 붙고요. 그 포스트 방식이면 주소 뒤에 안 붙어요. 아시겠죠? 얘는 깃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컬러에 해당되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붙어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해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넘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1, 2, 3회가 썼는데 밸류값 이제 초록은 밸류값 안 쓸게요. 밸류값 안 쓰고 이렇게 초록을 넘기시면 뒤로 가기.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제가 초록을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해버리면 이렇게 요게 지금 컬러 부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초록이라고 붙어 있고요. 한글 처리가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에 밸류 값이 없으니까 표시되고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대로 넘어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밸류가 있으면 밸류가 넘어오고요. 밸류가 없으면 이렇게 초록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한 개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한글 처리할 때 이꼴 두 개로 비교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 처리를 해서 사용했고요. BR 태그 한번 붙이겠습니다. BR. 요거는 넘어온 데이터 확인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이제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잘 나오네요. 잘 나오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단표 찍고 이렇게 플러스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그 색상은 이렇게 색상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어붙이기, 이거 플러스 이어붙이기. 플러스 이어붙이기에서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시면 내부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유는 여기 이제 플러스 요거 때문에 일어났다. 플러스 요거 때문에. 이해객체는 플러스 연산자는 그 산술 연산으로만 씁니다. 이해객체에서는 산술 연산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문자를 이어붙이기인 것처럼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문자를 이어붙이기지. 얘도 스트링이고 얘도 스트링이니까 그저 문자를 이어붙이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객체는 문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이퀄 써라. 플러스 이퀄 이렇게 해서 이어붙이기 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 거 이 왼쪽 거를
왼쪽 거를 오른쪽 거랑 합쳐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방식을 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색상 초록색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EL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연산자에서 그냥 문자열 이어붙이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플러스 연산자는 그냥 산술 연산자로만 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문자열이고 뒤에 있는 게 뭐 데이터가 숫자더라도 그 플러스는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이제 산술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얘는 스트링, 얘도 스트링,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고 나자빠지죠. 그래서 이어붙이기를 할 때는 플러스 이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쓰시려면 그냥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따로따로. 이거 플러스 이꼴 이어붙이기가 뭐가 중요해. 이어붙이기 하지 말고 저희가 이렇게 색상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달러 파람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색상은 어차피 데이터 찍을 수 있잖아. EL 객체가. 그러면 색상 찍고 그 다음에 컬러 찍고 이게 이어붙이기지 뭐. 이어붙이기. 그렇게 해서 세로 고침하시면 요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그 JSTL의 if 문장 한번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if 문장을 이용해서 허들프가 뭐가 눌려져 있네. 여기 내리고 싶은데 뭐가 자꾸 뭐가 처리가 되고 있어. 예. 뭐지?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if 문장을 쓰려고 그래요. 저희가 if 문장에는 태그에는 if 문장이 없죠. 그래서 태그에는 if 문장이 없기 때문에 태그에는 if 문이 없습니다. if 문이 없다. 근데 JSP는 자바이니까 이게 자바라서 이 부분을 쓰려고 그러면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스크립틀릿을 사용하셔야 돼요. JSP라서 이제 스크립틀릿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스크립틀릿에 해당되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냥 HTML 태그 쓰다가 뭐 잡았다 되면 다시 저렇게 썼다가 뭐 중괄호 열어놨으니까 중괄호 닫고도 썼다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닫고 열고가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사용하시는 게 저희가 대신 사용하는 게 JSTL에 보면 있다. if 태그. 저희 C-땡땡 if인데 if 태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else가 없어요. 단점은 else가 없다. else가 없어가지고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일일이. 이해되시겠죠? else를 붙이려면 느낌표 한 개 붙여서 그 조건에 맞는 거와 느낌표 붙인 것을 이제 맞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이제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것을 좀 알고 이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 이제 C-땡땡 저희가 C부터 프리픽스를 C로 했기 때문에 C-땡땡 써보시면 C-땡땡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쭉 나옵니다. 프로그램 나오시는데 여기 보면은 캐치, 트라이 캐치고요. choose, 여기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for each, for token, 그 다음에 if 문장 여기 있죠. C-땡땡 if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 cif 써보시면 여기 테스트에서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가 true면 요 밑에 있는 게 나오고요. 여기 false면 밑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테스트 안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이 사용하실 때 저희가 c-땡땡 if 안에 테스트가 테스트 이꼬르 그다음 여기가 조건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조건이 true면 실행이 되고 true면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건에 맞으면 CF 안에 있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조건이 틀리면 CF에 있는 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조건 쓰셔야 돼서 조건이 맞으면 이런 얘기예요. 조건이 맞으면 CF C-땡땡 if 안에 내용이 나온다. 틀리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하면 얘가 false면 나오지 않는다.
대시했죠. 그래서 트루냐 풀스냐 여기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여기 테스트에다가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조건식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넘어온 데이터가 파람입니다. 파람. 그래서 파람 쓰시고 파람 점 컬러가 넘어옵니다. 컬러가 넘어오시는데 이렇게 쓰시고 이꼴 두 개 쓰시고요. 1 이렇게 썼습니다. 1 얘가 그 실제로 넘어올 때는 문자열로 넘어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문자열 비교가 되는데 내용만 맞으면 이제 비교가 그냥 되세요. 그래서 1 이꼴 1 해가지고 쓰시면 얘가 색상 이거는 뭐 스판 태그 스타일 빨간색으로 했네요. 그래서 스판 태그 한 개 붙이고 여기 있는 거 좀 해주세요. 지금 보통 들여쓰기를 좀 하는데 스판 태그를 한 개 만들었는데 이 태그를 만드는 건 스타일 때문에 만들었어요. 스타일 여기 안에 있는 글자 색을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강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예 썼는데 스판 태그에다가는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 실제적으로 색깔을 빨간 색깔로 그래서 색깔은 컬러인데 글자 색깔이 컬러입니다. 컬러인데 컬러를 레드로 해서 이렇게 빨강으로 만들자. 그 세미콜론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두 개, 세 개 선언을 하려면 찍으셔야 되고요. 그 한 개만 하시려면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 구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이면 빨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부 오리가 났어요. 제가 근무돈이는 초록. 초록이 타입 컬러. 캔나 커볼트 초록 타입을 스트링 롱 타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예, 지금 얘가 롱 타입으로만 변경이 돼서 그런가 봐요. 지금 넘긴 걸 초록으로만 넘겨서 지금 자동 캐스팅 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여기다 초록이라고 써볼까요? 컬러가 지금 타입이 두 개 타입으로 넘기려고 했더니 두 개 타입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린으로 쓰겠습니다. 그린 이렇게 쓰고 예, 녹색 초록이라고 써놓고 스판 태그 상단표 어디였어? 복잡하네. 제가 일단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두 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넘어오는 건 초록이에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라서 했더니 그 등호가 요구됩니다. 등호를 안 썼나봐요. 뭐가 컬러 이꼬로 썼는데 쌍따옴표 여기 쌍따옴표 한 개 더 여러가지 하네요. 열여덟 번째 줄 32번 8줄 32번에 컬러 이꼬로 파란색 컬러 이꼬로 했더니 그 이꼴 한 개 이꼴 등호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되네요. 이런이에요. 네, 이게 지금 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새로 고침. 개 문제 맞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니까 그 앞에서 했던 게 지금 비교해서 썼던 게 근본 원인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초록이라는 게 cannot convert of a type에서 스트링 타입이에요. 이거 넘어오는 게 요 초록이 스트링이거든요. 타입이 스트링이란데 to long으로 이제 변경할 수 없어요. 얘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이게 롱 타입의 1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하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됐네요. 넘길 때는 이게 스트링이면 스트링,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렇게 좀 넘기셔야 되겠네요. 써서 사용하시고요. 자바 프로그램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value 2 해가지고 넘겨서 교재 나온 대로 쓰시면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인데 2번도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얘 똑같네요. 똑같으시고. 지금 넘긴 게 새로 고침을 하고 넘겨야 되는데 초록이 아니라 새로 고침.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겼습니다. 해가지고 초록이 됐어요. 초록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인용볼 안 찍었어요. 얘는 인용볼 찍었죠, 그죠? 예, 그래도 그 타입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비교해서 넘어가네요. 넘어가는데
완전히 다르면 안 넘기네요. 그죠? 그래서 안 넘겨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if 문장을 여기 썼던 것처럼 else가 없다 보니까 elsef, elsif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1이면 또 2면 3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파랑도 해보시면 if 다음에 이게 3이면 인용보 한 개짜리를 썼는데 쓴 거하고 그 쌍따옴표 찍을 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네. 새로 고침하면, 예, 이쪽에 이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붙네요. 이렇게. 여기 HTML에서도 똑같이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인용이 돼서, 예, 인용부 한 개짜리를 찍으면, 얘는 이제, 안에 거, 이렇게 되고, 바깥치기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인용부 한 개짜리하고, 쌍따옴표하고, JSP, HTML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예, 오류 안 나오고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용보를 한 개짜리를 쓰면 안에다가 쌍따옴표 찍을 수 있고, 그 밖에다가 쌍따옴표를 찍으면 안에다가 한 개짜리를 찍을 수 있다. 이런 건 알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알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교한 거는 이제 숫자예요. 숫자. 결과가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컬러에 대한 것을 변경시킬 때는 아까 전에 오류난 걸 보셨지만 롱 타입으로 인식해서 변경해서 처리가 된다. JSP에서는 이것처럼 이제 숫자면 숫자 이렇게 되는데 그 쌍따옴표 찍거나 따옴표 찍은 거나 다 똑같습니다. 안에하고 구분해서 이제 그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전부 다 쌍따옴표를 찍으면 다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전부 다 쓰시면. 얘도 문자, 얘도 문자, 얘도 문자. 요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전부 다 한번 찍어봤어요. 인용보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다 찍었을 때 여기다가 이 밸류 값을 초록을 이게 밸류 2라고 써는 것을 이렇게 지워서 초록을 한번 넘겨보시면 아는데 뒤로 가서 이제 초록하게 넘겼습니다. 넘겼고 뒤로 가서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초록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시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초록을 비교한 게 없기 때문에 초록 값이 비교한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고 롱타임 전부 다 그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록이 문자를 비교를 했는데도 데이터 문자를 비교를 했는데도 오류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유는 여기다 다 인용보를 다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다 문자일로 인식을 해서 문자일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롱타임으로 변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 걸 여기다가 초록이라고 이렇게 써보시면 데이터가 초록으로 넘어오니까 초록입니다. 써가지고 사용해서 써보시면 이때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초록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돼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if 문장에서 이게 자바랑 좀 틀리다. 비교하는 방식이 좀 자바랑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가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인용보 찍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기 때문에 문자의 비교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